한국에 비해 일본 스마트폰의 강점은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일본 스마트폰 같은 허접한 걸 누가 사는 거야? 한때 가전 강국이었던 일본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도 못 만드는 후진국이 되어버렸구나. 감히 한국과 비교하는 건 너무나 무리한 행동이다. 지금 일본의 스마트폰은 중국에게도 뒤처지고 있다. 한국은 죽어도 따라잡지 못할 것 같다.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나라를 뽑으라면 누가 뭐라 해도 한국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의 갤럭시와 미국의 애플, 그리고 그 외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메이드 인 재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싫어하는 일본인들마저도 스마트폰은 삼성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한때 가전 강국이었던 일본은 이제 스스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며칠 전 일본의 한 언론사는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일본 스마트폰 업계들 끝없는 쇠락 멈추지 못하고 결국 철수. 세계 시장은 일본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이 석권 중이었습니다. 먼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의 추락에 이제 브레이크마저 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후지스의 스마트폰 사업을 계승한 FCNT가 결국 파산하며 사업 철수를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최악인지 알 수 있다. 그나마 희망이었던 저가 스마트폰마저 이제는 중국이나 대만 등 해외 업체에 밀리고 있어 일본 스마트폰 산업의 생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나 애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내수 시장에만 갇혀 우물안 개구리 상태라 모든 경쟁력에서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심지어 이제는 일본인들마저 일본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정도다. 교세라와 발뮤다도 스마트폰 철수를 결정한 이 상황에 한국과 달리 일본 스마트폰 업계의 공경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한때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전업계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샤프, 소니, 도시바 등등. 단순히 한두 개의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일본 대부분의 전자기기 브랜드들이 세계에서 10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인들 역시 전자사전이나 CD플레이어 등등 일본 전자제품을 하나씩은 모두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일본이 어떻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에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와 같은 가전시장을 완전히 뺏기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일본인들의 거만함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분야에서 패배할 때 실패한 요인이 바로 거만함이었습니다. 한때 미국 언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은 제2의 카메카제, 진주만 공습이라고 말이죠.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경우 변화가 굉장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가전제품이 세상에 잘 팔리기 때문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 변화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동했고 결국 일본의 반도체 시장과 전자제품 시장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일본은 인구가 1억 명 이상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 팔아도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뛰어난 내구성으로 인해 잘 고장이 나지 않아 일본인들은 빠르게 가전제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전제품은 점점 더 팔리지 않고 특히 가성비가 좋은 LG, 삼성 제품이 일본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브레이크 없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러 기업과 정부는 자존심을 지키며 결국 언젠가 일본의 장인 정신이 다시 한번 세상의 주가 될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일본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막상 일본의 여러 브랜드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인 도요타가 한번 전기차 시장으로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해 늦게 대응했고 폭스바겐, 벤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에도 서서히 점유율을 따라잡히고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일본 내부적으로도 스마트폰, 가전제품은 싫다고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문화가 일본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신드롬이 일기 시작하면서 한국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일본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상 가전제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말이죠. 한때 삼성의 휴대폰은 일본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고 결국 철수했지만 스마트폰으로 휴대폰 시장이 변화한 이후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재차 발매됐고 또 변화하지 않는 아이폰으로 인해 일부 마니아들 외에는 꽤 많은 일본인들이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상 써보니 제품의 성능까지 아이폰에 절대 뒤처지지 않은데 가격도 착하니 몰락하는 일본의 상황에 사람들은 자존심을 굽히고 이런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은 길을 펼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역시 쇠퇴국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 끝났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아. 기사가 제목을 잘못 선정했던 거지. 뭐 솔직히 일본의 스마트폰은 중국 스마트폰이랑 비교해봐도 상태가 엉망이고 심각하니까 아무도 쓰지 않아. 한국 제품은 진짜 좋던데. 그동안 일본은 ISP와 연계해서 이익 개발을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 중국 기업이 쇠퇴하고 있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거짓 기사가 흘러나오더라. 일본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들은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확실히 쇠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한국 기업은 또 한 번 활로를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들었어. 일본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말이야. 난 절대로 한국이나 중국 휴대폰은 사지 않을 거야. 굳이 사야 한다면 엑스페리아나 구글의 픽셀을 사야지. 내부 구성품만 그런 건 몰라도 회사가 반일인 나라에서 나온 거라면 절대 사지 않을 거야. 소니의 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미안한데 엑스페리아는 이제 내가 봐도 안 되겠다 싶더라. 쓸데없는 앱을 너무 많이 넣은 느낌이지? 국산 PC를 왜 사람들이 꺼려하는지 그 이유를 소니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태세였어. 솔직히 스마트폰은 일본산을 구입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 성능이면 성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둘 중 어느 것도 내 기준을 충족하는 게 없으니까 말이야. 뭐 다른 건 망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아직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일본 제품은 아무 매력도 없습니다. 배터리는 똥 수준이고 화질이며 처리 속도마저 별로입니다. 아이폰에 익숙해지면 일본산 스마트폰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비싸고 촌스러운 데다가 사용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일본의 스마트폰. 세계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약 10억 대, 그중 삼성이 3억 대 안팎으로 팔리고 소니는 고작 200만 대 정도 팔릴 거야. 그런데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참 한심해.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